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생각 사용 설명서. 서양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항상 인용되는 실험이 하나 있다. 벤자민 리베트가 1986년에 한 실험이다. 리베트는 실험 참가자에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아무 손가락이나 하나를 위로 올리도록 하고 그 시간을 측정했다. 그와 동시에 참가자들의 머리에 전극을 설치해서 정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에게 손가락을 올리기 약 1초 전에 뇌 속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보다 훨씬 앞선 1860년대에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헤르만 헬름홀츠는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 상당수는 사물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이 있기에 앞서서 뇌 속에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지나 자유의지의 이러한 속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신치료자로서 내가 의지의 이러한 속성을 알았을 때 환자 치료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전에는 의지를 내고 안 내고는 환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또 일단 의지를 내면 그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지의 속성을 알고 난 뒤에는 환자가 어떤 의지를 내더라도 그것은 떠오른 것이고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환자가 어떤 조건과 상태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든 의지가 다른 조건과 상태 속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자인 나와 이야기 도중에 환자가 좋은 의지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환자가 집에 가서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다른 의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환자와 같이 의논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좋은 의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즉 내부 조건을 조성해 갈 때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의지나 생각과 같은 정신작용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여자 대학생은 치료 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나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으냐고 물으니 듣고 싶다고 하여 이렇게 말해줬다. 당신이 설명할 때도 당신이 경험한 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아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온 것이 다르고 머릿속에 든 것이 다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를지는 알 수 없다. 당신이 설명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을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이 차지하고 너에 대한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너를 이해 못할 때는 다른 것이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지나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숙명론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숙명론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본질이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숙명론은 정해진 운명이 있어 그것대로 모든 것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숙명론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다. 순간순간 새로운 조건이 형성된다. 누구를 만나면 그것이 새로운 조건이 된다.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이 또 새로운 조건이 된다.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를 따른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지금 새로운 것이 또 내 속에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다.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만난다. 우리는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존재다. 아주 역동적인 존재다. 정체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신체적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인을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성인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인은 만나기 어려우니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면 좋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스승을 만난 경우가 많다. 내 경우도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스승들의 영향이 컸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조성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놓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생각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꼭 필요한 생각이 나면 기록을 해놓으면 된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이 문제다. 좋은 생각은 나쁜 생각보다는 좋지만 생각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다.
가끔 환자들에게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생각이 없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뭐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런데 이때 생각이 없는 것은 멍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꼭 말해준다. 대부분의 환자가 나쁜 생각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이 생각이 없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좋은 생각은 내용이 좋긴 하나 생각이 붙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 나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보호된 것이다. 그러니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나쁜 생각이 나면 정지하고 좋은 생각이 나도 정지해야 한다. 어떠한 생각이 나도 정지하고 현재 하는 일로 돌아온다. 그러면 생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떤 생각도 말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항상 환자나 일반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도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일은 일대로 별 무리 없이 하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별로 없다. 생각을 안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할 일을 하고 있다.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어떤 환자가 살도 빼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수련 단체에서 하는 자연 속에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곳을 며칠 다녀왔다. 그 단체에서도 하루 종일 호흡을 관찰하면서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평소 생각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환자가 그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잘 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감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은 달라도 내가 평소 하는 말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렇다. 사실 생각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장애를 준다. 생각은 사실 모르니까 하는 것이다. 알면 아는 대로 하면 되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르는 것을 생각할 때 바른 길을 찾아서 가기도 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이 생각을 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모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성격일 때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확인이 곤란한 내용을 생각할 때는 제대로 답을 얻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고는 바로 여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본 경우와 그것에 대해 며칠을 생각하고 난 뒤에 물어본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바로 물어본 경우에는 남편의 대답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대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며칠을 혼자 생각하다 보면 혼자 한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꼬이게 되고 남편에게 확인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남편의 대답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해도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모를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지요? 하고 묻는데 신기하게도 이때 거의 모든 환자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환자의 대답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모르는 것을 생각하다가 잘못되는 수가 많다. 모르는 것을 해결할 때 모르는 사안에 따라 모르는 것을 아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 방법이 보여야 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다 그런 경우다. 뭘 모를 때,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안 보일 때는 생각을 멈추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도 생각을 다스리는 한 방법이다. 모를 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풀릴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일 수도 있다. 뭔가를 보고 들을 때, 그리고 경험할 때,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100% 집중하는 것이다. 100% 보고 100% 듣는 것이다. 우리가 뭘 볼 때 우리 생각이나 개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실제를 보지 못한다. 내 생각, 내 개념, 내 과거의 경험이 들어간다.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대상에 오로지 집중해야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100% 보고 들으려고 노력했다. 무엇을 보든 100% 보려고 하면 그 대상이나 존재와 온전하게 만나게 된다.
우리는 남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00% 보고 들으려는 마음이 되면 그 대상이나 존재와 만나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식으로 보고 오해하는 것은 줄일 수 있다. 진정으로 나 아닌 남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남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는 평소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다. 공연히 생각하는 것은 안 한다. 나중에 이거 해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한다. 마음의 본질을 알기 전에는 잠잔다고 누워있을 때 오늘 무슨 일을 했지?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의 본질과 생각의 본질을 알고 난 뒤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잔다. 내일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사실 다음 날이 되면 그 전날 자기 전에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되고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하는 것이다. 강박증이란 생각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 다시 올바른 방법을 통해 생각이 적게 올라오게 하면 적게 올라온다. 그리고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다스릴 수 있게 훈련이 되면 생각이 오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가능하다면 우선 나부터 엄두를 못 내었을 것이다. 나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되면 다른 사람도 된다. 다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까 말한 대로 건강하지 않을 때 자유로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내가 찾은 길은 이것이다.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을 찾으면 된다. 그것만 찾게 되면 그 좋은 점을 즐기면 된다.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을 발견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을 굳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좋은 점을 누리면 되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하지 않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면 된다. 다만 문제는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지 않을 때를 환영할 수 있다. 건강할 때 좋은 점은 다 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 사회가 건강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일단 그것부터 찾고 정말 그것을 즐길 수 있는지 해보고 되면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의 모드에서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의 모드로 바뀌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제 내가 찾은 건강하지 못할 때의 좋은 점을 말해보겠다. 먼저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할 때는 몸이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아프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몸이 건강하고 좋을 때도 몸은 내 말을 안 듣고 몸의 상태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런데 건강해서 잘 돌아가니 내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때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정신이 건강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정신을 쓴다고 생각한다.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상한 현상이 정신에 일어난다.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정신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신과 환자들은 정신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몸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순간순간 작용해 온 것이다. 이렇게 아플 때가 몸과 마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플 때 그런 사실을 알았다가 안 아플 때는 잊어버렸다면 아픈 것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좋은 기회다. 이것도 아플 때 일어나는 분명히 좋은 점이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점은 아플 때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인데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다. 그것을 아픈 것이 일깨워준다. 이것도 좋은 점이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내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원인과 결과에 따라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훈련하게 해준 기회를 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고맙다. 건강하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몸은 내가 준 대로 받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한다. 그것에 문제가 있다 보니 이상이 온 것이다.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몸을 잘 써서 문제가 없으면 더 좋지만 잘못 썼을 때 잘못을 알고 고친다면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으니 이것도 좋은 점이다. 그리고 아프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 죽는다는 것도 안다. 만약 아프지 않으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아픈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시간을 소중하게 쓰게 한다. 요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암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물론 현대의학이 발전하여 암으로 이제 금방 죽지 않으니 암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배우자 관계가 나아지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는 것을 배우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나는 암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 암이 오면 좀 더 나에게 시간을 아껴서 쓰게 되겠지. 지금의 몇 배로 아껴 쓴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하며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은 안 한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을 찾고 그것을 향유하는 쪽으로 모두를 전환하게 되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불행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인 내 경우에는 환자가 오면 오는 대로 환자를 봐서 좋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